비가 쏟아지던 그날, 스님의 입에서 금기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버린 건 세속의 욕심이지 사랑까지는 아니었어.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 순간, 찰칵, 다음날 아침, 신도의 게시판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순수해 보이더니 스님을 유혹한 거 아니야. 저를 망신시키는구먼. 법당 안에서는 미화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 10년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저 여자는 몇 달 만에 본원에서 온 조사단 앞에서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짐을 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님의 30년 수행을 망쳤어요. 택시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스님. 그로부터 석 달 후,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스님과 정희는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보시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58세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죠.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자 집 안은 텅 빈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엄마, 이러다 병 나겠어요. 좀 쉬다 오세요. 큰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여인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슬픔에 잠식당한 모습만 남았죠. 그래, 어디 좀 다녀올까? 정희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갔던 산사를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청운사.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한 곳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늙으면 여기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기도 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시간을 올라가자 오래된 일주문이 나타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먼저 정희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스님 한 분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회색빛 승복을 입은 스님의 눈빛은 맑은 산속 계곡물처럼 투명했습니다. 여기 머물 수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템플스테이 방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스님의 말투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스님을 따라 경내로 들어갔어요. 단풍이 물든 마당, 고즈넉한 요사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대웅전의 모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 주지 현명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현명 스님은 정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간소한 이불과 작은 탁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의 풍경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정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선 상처였던 것이 여기선 고요로 변하겠지요. 현명 스님의 말이 정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말이죠.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법당에 앉았어요.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어우러지며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예불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달빛 아래 혼자 걷고 있는 현명 스님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외로움이 없을까요? 정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도 혼자구나. 정희는 중얼거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아프지 않은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자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의 모습이 마치 수묵화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문 밖에서 현명,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새벽에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는 차입니다. 정희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스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가 말하자 현명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희와 현명 스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몰랐죠. 이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청운사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 예불에 참여하고 경내를 산책하며 때로는 요사채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아침 공양을 마친 후 현명 스님이 신도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에 다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0년 동안 차 한 잔 제대로 우려본 적이 없었죠. 오후 2시, 정희는 다도실로 향했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작은 방 안에는 이미 5명의 신도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희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명 스님이 방석을 펴며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스님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닭이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찻잔을 따뜻하게 데우는 모든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닙니다. 현명 스님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차를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순간에 집중하며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정희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차를 따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가는 물줄기가 찻잔에 떨어지는 소리,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차 향기, 그리고 스님의 조용한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드셔보십시오. 현명 스님이 정희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받는 순간 정희의 손끝이 스님의 손가락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작은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죠.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차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쓴맛 뒤의 감도는 은은한 단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정희는 천천히 차를 음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바쁘게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차 한 잔에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현명 스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물도 있고 차잎도 있고 불도 있고 사람의 정성도 있지요. 모든 것이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 비로소 한 잔의 차가 완성됩니다. 정희는 스님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차 한 잔과 같은 게 아닐까요? 여러 인연이 만나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식으면서 서로를 완성해 가는 것 말이에요. 다도 모임은 일주일에 3번 열렸습니다. 정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차를 배우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현명 스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스님의 섬세한 손놀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음이란 찬물 같습니다. 어느 날 현명 스님이 말했습니다. 끓을 땐 뜨겁지만 식으면 고요해지지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제맛을 낼 수 없습니다. 정희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인간적인 슬픔 같은 것 말이죠. 스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자리를 뜬 후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현명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바라보며 긴 침묵이 흘렀죠.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어가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스님의 말 속에는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고독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외롭습니다. 정희가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 오니 조금 덜 외로워진 것 같습니다. 현명 스님은 정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것은 연민일까요? 아니면 공감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오시겠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올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현명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스님의 조용한 목소리,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깊은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이건 뭐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았죠. 하지만 정희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는 스님이었어요. 속세를 떠나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눈빛은 이미 식지 않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청운사에서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딸의 전화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좀 더 쉬고 싶어 라고만 말했죠. 정희는 절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청소를 돕고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고 경내에 낙엽을 쓸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정희 보살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현명 스님이 아침 일찍 경내를 정소하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개운합니다. 그래 보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스님의 칭찬에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어요. 다도 모임뿐만 아니라 법당에서도, 공양간에서도, 산책로에서도 우연처럼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죠.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절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인간은 집착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집착,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현명 스님의 말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님도 집착하시는 게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절에 대한 집착, 수행에 대한 집착, 그리고 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어지지 않은 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죠. 하지만 절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도회 부회장 미화가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60대 초반의 미화는 오랫동안 청운사를 다닌 단골 신도였습니다. 절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열성적인 사람이었죠. 정희 씨가 스님이랑 너무 자주 같이 있지 않아? 미화가 다른 신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희와 현명, 스님이 다도실에서 둘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본 후였어요.
그러게요. 요즘 스님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다른 신도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문은 작은 불씨처럼 번져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변해갔습니다. 스님이 계율을 어기시는 건 아니겠죠? 정희 씨가 유혹하는 거 아닐까요? 정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법당에서도 공양관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희 보살님, 어느 날 미화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혹시 스님과 특별한 사이신가요? 미화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차를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안 그렇게 보시던데요. 미화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미화는 오랫동안 현명, 스님을 은밀하게 사모해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미화에게 단 한 번도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죠. 조심하세요. 스님은 수행자십니다.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사신 분이에요. 미화의 경고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현명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법당 앞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스님,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스님께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님은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보살님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의 솔직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님이 정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은밀하게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해. 미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의 집념은 무서웠어요.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현명 스님이 절에서 쫓겨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을 멀리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마음은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두 사람의 순수한 마음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속세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절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미화의 감시하는 눈빛은 날로 날카로워졌죠. 정희 보살님, 오늘은 다도 모임이 없습니다. 현명 스님이 아침 공양 후에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본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의 운영에 대해 논의할 일이 있다고.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스님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스님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촉촉하게 대지를 적셨어요. 정희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죠. 정희 보살님, 뒤에서 현명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돌아보자 스님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같이 좀 걸으실까요?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경내를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보살님,
스님이 걸음을 멈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우산을 꽉 쥐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20살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회의를 느꼈고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행해왔지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우산 밖으로 빗물이 튀었어요. 하지만 정희 보살님을 만난 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세속의 욕심이지 사랑까지는 아니었소. 스님의 말 한마디에 정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스님에게 느낀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스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저도 스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님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스님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스님은 수행자시고 저는 속세의 여자일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명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스님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보살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희는 스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수행자와 신도의 경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사체 그늘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보였죠. 누구? 현명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후였어요. 정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님, 방금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찍었을까요? 그 사진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도의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정희와 현명, 스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주지 스님과 신도의 부적절한 관계, 이것이 과연 수행자의 모습입니까? 절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도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렇게 순수해 보이더니 스님을 유혹한 거 아니야? 저를 망신시키는구먼. 정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명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미화가 서 있었어요. 스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죠. 본원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곧 조사단이 올 겁니다. 현명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는 담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고백,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청운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현명, 스님을 비난했고 다른 한쪽은 정의를 탓했습니다. 누구도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주지 스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여자가 문제예요. 남편 죽고 나서 절에 와서 스님을 유혹한 거라고요. 정희는 요사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신도들이 모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절에서 전화가 왔어. 큰딸 수진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도 정리가 안 되는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명 스님은 법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원에서 조사단이 오기 전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수많은 신도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 공간이 이제 떠나야 할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지 스님, 미화가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명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화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스님은 저를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잖아요.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이 절을 위해 헌신했어요. 스님을 위해 뭐든 했죠. 하지만 스님 눈에는 제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는 몇 달 만에 미화 보살님, 스님이 미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미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스님이 저 여자를 보는 눈빛이 제가 평생 받고 싶었던 그런 눈빛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법당을 나갔어요. 이틀 후 본원에서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고승들이 청운사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신도들과 현명, 스님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주지 스님,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사단의 수석인 해광 스님이 물었습니다. 현명 스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정의 보살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것이 계율을 어긴 것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며칠 동안 청운사에 머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도들의 증언을 듣고 사진을 확인하고 모든 정황을 조사했어요. 주지 스님, 사찰 본원으로 소환하겠습니다. 해광 스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운사 주지직은 일단 정지되며 본원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그날 밤 현명 스님은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떠나시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있으면 스님만 힘들어지잖아요. 이미 충분히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요? 정희 보살님, 미안해요 스님.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30년 수행이 무너졌어요. 스님의 명예도 절의 평화도 모두 제가 망쳤습니다. 아닙니다. 스님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제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아껴 담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아무도 모르게 청운사를 떠났습니다.
택시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정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안개 속에 묻힌 청운사의 지붕이 작아져 갔습니다. 안녕히, 스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명 스님은 법당 앞에서 정희가 떠나는 택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아져 가는 차를 보며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정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잘 가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현명 스님은 본원으로 떠났습니다. 청운사는 새로운 주지, 스님이 부임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안아주었죠. 정희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보다 더 진한 감정을 몇 달 만에 느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현명 스님은 본원의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징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스님은 매일 참선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킨 비밀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가고 저녁에는 딸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공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엄마, 많이 힘드시죠? 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밤마다 현명,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를 마시던 모습, 조용히 미소 짓던 눈빛, 비 오는 날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 30년, 그와 함께한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에게서 느꼈던 감정과 현명, 스님에게서 느낀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스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희 보살님, 현명 스님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 있었고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큼은 여전했죠. 스님?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는 스님이 아닙니다. 환속했습니다. 그의 말에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어떻게... 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였어요. 차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청운사의 다도실에서 함께 마시던 그 차 향기였죠. 본원에서 석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현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를 스님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수행자로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정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세상의 회의를 느껴 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현명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에 알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 있음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30년 수행을 버리신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닙니다. 현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완성한 겁니다. 이제야 진짜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수행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현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예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명 교수로 돌아가는 거죠. 교수님,
정희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또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정희 보살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현명의 고백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스님이 환숙해서 자기 때문에 저를 떠난 여자와 사귄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현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30년 동안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기쁨, 불안, 죄책감,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교수님을 그리워했어요. 정희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청운사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꿈으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명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명은 대학 강사 자리를 얻었고 정희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고요? 현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청운사 신도들 중 일부가 현명의 환속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희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죠. 역시 그 여자 때문이었어. 스님 체면에 환속까지 하다니.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신들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희는 현명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현명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세속으로 돌아온 전직 스님과 홀로 된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4월 초파일이 다가왔어요. 정희는 달력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청운사에서는 매년 이맘때 연등 축제를 열었죠. 화려한 연등이 절 전체를 밝히고 신도들이 모여 소원을 빌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현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청운사예요? 정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매듭을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명의 말이 맞았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거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초파일 당일 두 사람은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반년 만에 다시 찾는 이곳, 너무나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죠. 변한 게 없네요. 현명이 일주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자 화려한 연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색 찬란한 등불들이 저녁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희는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예전에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현명과 함께 보고 있어서일까요? 경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도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북적거렸어요. 정희와 현명은 조용히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명 스님 아니야? 아, 환속하셨다더니 정말이네.
저 여자랑 같이 왔어. 정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현명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은 연등을 하나씩 샀습니다. 소원을 적는 종이에 현명은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과 함께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정희도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연등을 매다는 순간 정희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미화였어요. 미화도 정희를 보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미화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미화의 표情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미화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안했습니다. 미화의 뜻밖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두 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스님을, 아니, 현명 교수님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집착했어요. 미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희는 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스님께, 현명 교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현명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었을 뿐이죠. 사랑하고, 질투하고, 후회하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연등을 흔들었어요. 행복하세요. 미화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요. 그리고 미화는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았지만 걸음은 의외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가볍게 놓아준 것 같네요. 현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와 현명은 법당 뒤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연등의 불이 켜졌습니다. 수백 개의 등불이 일제히 빛나는 순간 청운사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네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현명이 정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연등이 밝히는 밤하늘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젠 내가 스님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현명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연등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이 함께 흔들리며 더욱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법당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깊은 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희는 현명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현명은 정희를 안아주었어요. 수많은 연등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만의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정희 씨, 청운사의 마지막 제등. 그것은 두 사람에게 과거와의 이별이자 미래로의 약속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60이 되었고 현명은 56살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명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교수였어요. 과거의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죠. 교수님, 어떻게 30년 수행을 포기할 수 있으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현명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완성한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 위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을요. 정희는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청운사에서 배운 다도를 살려 동네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찻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차, 청운사에서 마시던 그 차 맛이네요. 단골 손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때 배운 거예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3번 만났습니다. 정희 찻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깊고 편안한 애정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 딸 수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는 딸이 고마웠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현명이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청운사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지난번 제등 행사 이후 두 사람은 청운사를 찾지 않았거든요. 왜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했던 곳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두 사람은 다시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경내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현명이 일주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때 정희 씨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때 전 정말 힘들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교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다도실로 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스님이 다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차를 마셨던 곳이죠. 정희가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제 손끝에 닿았을 때 전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현명이 고백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절 뒤편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여기서 비를 맞으며 이야기했죠. 현명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때 전 너무 놀랐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법당 앞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수행이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린 마음의 깨달음이었죠. 현명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행이었습니다. 바람의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행복하신가요? 현명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고 교수님의 수행을 망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명이 말했습니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금기를 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절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법당의 불빛, 요사체의 불빛, 그리고 등롱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돌아갈까요? 현명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일주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일주문을 나서며 정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리한 청운사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명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아닌 지금의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며칠 후 정희의 찻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이 맛이에요. 현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운사에서 처음 마셨던 그 차 맛이요. 평생 이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차 맛이 아니라 그때의 설렘으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교수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요. 현명이 대답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매일 조금씩 행복을 쌓아가는 거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거창한 미래의 계획보다 소중한 것은 오늘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현명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내일 또 올게요. 현명이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현명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요. 6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은 청운사라는 고요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수군거림도 있었고 가끔은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어떤 폭풍 우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삶을 살아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행복해라. 정희는 찻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또 현명이 올 거예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요 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고 격정적이지 않지만 따뜻한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진짜 사랑이었어요. 청운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죠.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종소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5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요 속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두 사람의 삶을 채워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